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임희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공인중개사이시면서 또 과거 KB국민은행 근무 시절에 부동산 정보 팀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게 2025년 부동산 전망이 참 궁금하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책 요인도 있고 한데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한국 재무설계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임희열 CFP입니다. 벌써 2월이고 2025년 들어서 더욱 조여진 대출시장과 각종 이제 탄핵 관련 이슈,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 리스크 압박으로 인해서 최근 주택시장 및 분위기가 이제 좋지 않은 가운데 몇 가지 이슈 사항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과 이번에 공유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현명한 투자와 부동산 자산 관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서울시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도 아다시피 지난 12일이죠. 12일 날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조정하면서 언론사에서 잠삼대치, 잠실동, 삼성, 대치동, 청담동, 장삼대청이죠. 장삼대청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고, 특히 서울 아파트값의 이제 풍향계죠. 풍향계.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는 일제히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날씨는 춥지만 아파트 시장에 약간의 봄 기운이 돌지 않나, 이렇게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난 2월 14일 한국부동산원이죠. 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해서 0.02% 정도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시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투기 우려가 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자체장, 시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자,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건데,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 내가 1주택은 갖고 있지만 이걸 처분해서 새로운 주택을 찬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능한 거죠. 이분들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을 처리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계약하고 3개월 내에 잔금 처리하고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런 조건이 있군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 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사더라도 2년을 실거주해야 하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투기 우려가 있고 급등 지역에 투기하지 말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예. 만약에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도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30% 이하의 벌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급적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1인 가구는 이제 783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약 35.5%, 36% 되고요. 2인 가구로 따지면 2인 가구가 29%입니다. 1, 2인 가구가 64, 5%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세가, 그러면은 이제 자가 거주자가 21.8%, 전세 거주자가 약 30%, 월세 거주자가 이제 45.1%입니다. 그러니까 1, 2인 가구들이 월세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구나. 이런 패러다임을 읽을 수가 있고, 거주지를 보면 1인 가구는 이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이제 38% 정도 많이 살고 있고요. 다음으로 아파트의 30.7%, 오피스텔이 22.2%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의 하나가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64, 보통 1564, 15세부터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2020년에 그 3,738만 명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2030년에 이제 3,381만 명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70년도에는 1,737만 명으로 약 2020년에 46%, 50% 정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수준이라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뭐 우리 구독자님도 잘 아다시피 2025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망치가 1.9%인데 지금 뭐 나와 있는 거는 1.5의 플러스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까지 예측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경제 성장률도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경매 상황이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2024년도 전반기보다 약 2배가 늘어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낙찰률도 뚝 떨어지고 7개월 만에 146건에서 290건, 약 300건으로 이제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연체율도 증가한다.
경매 물건이 증가하니까 매매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 입주 현상을 같이 보면요. 2025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3만 7,500세대, 그리고 2024년 30만 4,200세대보다 22%나 감소하는, 결국엔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바람은 어디로 불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람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바람의 이제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길어지는 건설 경기 침체입니다. 4년 2021년 이후에 전국 164만 5천 가구의 인허가가 있었는데 공을 80%밖에 못했습니다. 예, 약 30만 가구가 미착 공급 상태이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 원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재가. 그다음에 PF 부실, 이것들이 이제 내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서울의 이제 96.8%가 이제 예를 들면은 착공했고 수도권은 91%. 지방은 73%. 지방은 뭐 대부분 또 많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025년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이제 반토막 났다는데 서울은 제로입니다. 또 2월에. 그래서 2024년 2월 분양 물량은 25,900가구, 50% 정도의 12,000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 정도에 그치고 2025년 1월 분양 실적은 65%. 65%였었는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경기 악화 전망, 그다음에 탄핵 정국의 불안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900조입니다. 네. 1,900조고 뭐 IMF라든가 OECD에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이제 가계부채가 많다. 제2의 IMF가 우려된다. 가계부채를 축소해라. 이런 것들의 시그널을 계속 주고요. 거기에다 기업부채는 2,734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1,900조 약, 그 다음에 기업부채는 뭐 2,73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압력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또 우려되는 게 이제 경매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건설 경기도 보고 분양 물량도 보고 경매 시장도 보고 이런 것들은 이런 바람을 잘 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상가 경매가 인기가 이제 시들한 거죠. 그래서 2025년 1월 서울 낙찰률이 15%. 낙찰가율은 68%. 낙찰가율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감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감정가격이 1억이다. 네. 낙찰금액은 이제 60%다.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에 낙찰된 거죠, 그게 낙찰가율이죠. 경기는 낙찰률이 14%, 15% 정도 되는데 낙찰가율이 뭐 50%도 안 되는 거죠. 뭐 1억짜리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천은 16.5%의 낙찰률인데 65% 정도, 뭐 이 정도 되고요. 경매 건수가 2024년에 12만 건 정도, 약 2009년에 12만 4천 건 이후에 15년 만에 최대치. 그러니까 작년에 경매 건수가 2008년, 2009년 뭐 이럴 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후로 15년 만에 최대치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2025년 2, 3분기에 이제 정점이 예상되고요. 상가나 비아파트는 이제 경매는 찬바람이 불면서 경매 물건도 이제 증가가 예상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또한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수도권은 14,000 약 500가구 정도,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한 56,600가구 정도.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재고가 쌓이면서 이제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평택시에 이제 4,000가구 정도 미분양이 됐고요. 대구의 달서구에 약 2,800가구. 그다음에 포항에 이제 경북 포항 거기가 이제 뭐 한 2,700가구 정도 미분양 상태고. 우리가 잘 아는 휴양의 도시 제주도, 여기도 이제 미분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주도도 보니까 한 1,920가구 정도가 이제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집값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미분양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주택을 이제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또 1주택자로 인정해서 그런 혜택도 준다는 정책도 있네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지방주택에 이제 미분양이 많고 가격도 떨어지니까 어지간한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죠.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갭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제2의 주택, 전원주택 뭐 이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퇴로를 이제 계속해서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있고 서울의 주택 가격도 계속해서 6개월, 7개월간 하락했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점차적인 온기를 이제 군불이죠, 군불. 우리로 말하면 군불을 떼는 거죠. 군불을 떼서 강남, 서초, 송파 여기서부터 이제 온기를 좀 확산시키면 그 다음에는 강동구로 변해갖고 그 다음에 마포
목포용상 성동구로 예를 들면은 뭐 조금씩 번져가면서 온기를 확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이제 그런데 지방이 또 계속 걱정이네요. 매매 시장은 어떻습니까? 매매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보합 하락 예상입니다. 올해 2025년에는 탄핵과 이제 경기 침체, 강력한 대출 규제, 우리나라에 1,9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요인도 있지만 이제 금리가 하향한다. 주택시장 진입인구는 증가하고 금리 우리가 이제 3%, 미국 금리가 4.5% 현재 기준금리가.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더 낮추고 싶은데 왜 못 낮추냐 하면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그게 이제 통화 팽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겁니다.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이 학생이든 고객이든 이런 분들이 아유 금리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데 금리를 좀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질문도 많이 받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급 부족 등 상승 요인이 더 커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이제 상승이 전망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참고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025년 주택가격 수도권은 0.8%, 서울은 1.7% 상승이 예상되고 수도권 외에는 이제 1.8%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악화되니까 하락 요인이고 주택 수요는 기본 수요가 증가해서 상승 요인. 주택 공급은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착공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뭐 PF 부실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상승 요인. 그다음에 주택 담보대출 금리, 주담대 계속해서 떨어지고는 있으나 금리 하향 전망이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택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개선 요인이죠. 주택가격 올라가는 요인이 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이제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기존의 정권을 유지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예측이 곤란하고 뭐 전문가들은 럭비공처럼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 부동산 전세시장 동향 및 전망은요. 경기와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시장 진입 인구, 입주 물량 등 수급 지수를 고려한 분석 모형을 통해 예측을 해보면요. 전세 가격은 전국은 1.2%, 수도권은 1.9%, 서울은 1.7%, 지방은 0.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급 부족이 내년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이 다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영향 요인 중에 금리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미국의 금리나 기조가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비둘기파는 온건파기니까 그럼 기준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매파는 그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파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여기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러면은 상호 관세, 상대편 나라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그렇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2024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서 5.25에서 5.5%를 유지하다가 9월 빅컷을 단행했죠. 50bp 인하를 단행했고 11월, 12월 연속해서 이제 25bp를 인하를 해서 현재 이제 4.5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예상은 이제 추가 금리 예상은 합니다만은 비둘기파에서 매파로다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예측 불허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측 불허. 금융경제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주담대 금리의 용이성,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늘어나고 우리나라 연체율도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 요인이죠, 그죠? 주택 가격의 하락 요인이고 프로젝트 금융 여건의 이제 PF 잔액이 뭐 예를 들어서 2023년에 135조에서 2024년 6월로 132조 축소되고 연체율은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PF 통한 자금 전달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이제 전망돼서 뭐 가격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의 뭐 상황이 많다 이런 기사도 봤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영향 요인 중에 계속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 악화로 한국 경제 부진 우려가 됩니다. 불안 요인이 부각되고 성장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도 점차 이제 하향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경제 불안의 요소 이제 해소, 그다음에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 회복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도 주식, 채권 등 금융 상품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크고 황금성이 낮은 부동산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2025년 주택시장 영향 요인 설문에서도
대외 경제 여건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제 지목되는 거죠. 이게 그 대외 요건이라면 이제 미국 시장의 금리, 원자재값 상승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들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추진 동력 악화로 주택 매수 심리 위축이 되는 거죠. 매수 심리. 그래서 수도권 지방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죠. 소비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약간씩 회복되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 정책 방향이 이제 선행될 수가 있어서 당분간 이제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가계부채 1900조에 이르는 대출 규제 강화, PF 부실 정리, 구조 개선 등 건전성 개선 정책은 정치권 내 특별한 이견이 없이 계속 추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도권과 지방, 그다음에 수도권 내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됩니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상승세가 이제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는 이제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패러다임이고요. 수도권에서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그래서 지방 미부 분양에서는 이제 미분양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여전히 이제 양호한 상황이다. 그래서 세대별 평명 구성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뭐 이런 것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전세 가격은 이제 상승이 예상됩니다. 착공 감소로 인해서 주택 준공 물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상승이 예상되는 거고, 전세 가격이 또 상승되면은 전세 가격의 이제 펌핑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도 약간은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전세 대출 규제도 수도권에서는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가격 상승 전망이 이제 우세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피스 이외의 섹터의 임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겁니다. 오피스 이외의 섹터. 그래서 표적인 우량 자산 오피스는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죠. 물류센터의 공실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다른 섹터는 임대실적 악화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같은 데는 이제 공실률이 굉장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공실률이 늘어났다. 그러면 생산량이 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업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류센터의 공실률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량자산 선호가 늘고 성장 영역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 영향 등으로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가격 하방 경직성이 큰 우량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투자기관은 데이터 센터라든가 임대주택, 그 다음에 시니어 시설 등 성장 영역으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이 주로 투자하는 이제 지산이죠.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시장은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상가 오피스텔 시장이 이제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신축과 기존 물건 모두 2022년, 23년부터 이제 급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강화되고 경공매 증가 등으로 2025년 수익형 부동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부동산 전망과 환경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또 2부에서는 정책적인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미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